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건 맞는데 최근에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도 괜찮을까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네. 카카오 사도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네. 이재용 부회장은 카카오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죠. 안 사겠죠. 네. 그럼 여러분 사야 돼 안 사야 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또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부자인데 그러니까 부자의 배를 타야 되는 거 맞는데 네. 도대체 어느 배를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김범수 의장은 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 것 안 같아요. 갖고 있죠. 그 사람은 네. 카카오 주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주가를 보지 않고 내 회사를 믿고 내 회사의 주식에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카카오를 사도 될까요? 네이버를 사도 될까요? SK 하이닉스를 사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네. 우리는 그렇게 종목을 나누는 순간 결국은 계속 그 종목 간에 경쟁을 하고 비딩을 하고 어느 게 좋을까를 항상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작 그 종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핵심 주주들은 네. 다른 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 아. 그러면 카카오를 사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네. 카카오를 사도 돼. 네. 대신 카카오의 주주가 되라는 거예요. 오. 삼성전자를 사도 돼.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라고. 주주란 무엇이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네. 이 회사의 주인인데 딴 회사도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기분 좋겠어요? 네? 아, 그렇지는 않죠. 걔는 주인이 아니야. 걔는 그냥 종업원이고 왔다 갔다 하는 아. 사람일 뿐이지.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우량한 회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아. 조금 힘들어진다고 해가지고 팔고 나오고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 회사를 믿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카카오일 수도 있고 네이버일 수도 있고 LG화학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LG와 카카오 네이버에 관심이 있고 이 회사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량한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 투자자는 투자 금액에 관심이 있어요. 네. 내가 투자한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네네. 지금 얼마가 됐을까? 아, 네. 근데 주주는 투자 금액에 관심이 없어요. 아. 주주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 주식 수. 주식 수에 관심이 있어요. 오. 내가 보유한 주식이 몇 주나 있나? 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지분율이 몇 프로를 갖고 있나? 이게 관심 있는 게 주주고 몇 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배당이 나오잖아. 아.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자꾸 투자 금액을 보고 올랐나 떨어졌나 파란불 빨간불만 보고 있으면 네. 여러분들은 투기꾼이지 아. 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우물만 팔아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한우물. 뭘 사든 네. 내가 삼성전자를 보니까 너무 횡성전자 아닌 것 같아. 그럼 네. 깨끗하게 삼성전자 털고 아. 그리고 카카오의 주주가 되세요. 뭐 바꿀 수는 있지. 음.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도 조금 가지고 있고 카카오도 갖고 있으면서 이거 어제는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를 샀었어야 되는 건데 네. 보니까 또 카카오는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올라. 또 괜히 카카오 샀네. 네. 이 생각하고 있으면 카카오 김범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고 아,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다. 그렇겠네요. 네. 이쪽 나타났다가 저쪽 나타났다. 주주총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러면. 네,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그 한 우물만 파는 진정한 주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은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은행 그러면은 그래도 저기 예금자 보호도 되고 네. 5천만 원까지 되고 하는데 네.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안전해요. 네.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은행이 안전하면서 수익성까지 가져다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1%대로 떨어졌어요. 시중금리가 네. 지금 기준금리가 0.5%예요. 네. 이게 과연 안전한 걸까? 음. 내가 1년 동안 1%의 금리를 받는 사이에 네. 그거 받고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사이에 네. 부동산은 따블이 됐어요. 네. 주식도 따블이 네. 됐어. 네. 그러면 은행만 있는 사람들은 원금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네. 반대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자산 가치 상승을 놓고 보면 내 돈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 가장 위험한 자산이죠, 이 시대에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사람들은 안전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밖에 뭐 태풍이 치고 뭐 폭풍이 치고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면 콘크리트 건물 안이 제일 안전해요. 그러네요. 근데 거긴 뭐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가장 안전하잖아. 네.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내가 하루 이틀은 버틸 수가 있어. 네. 안전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오래 버티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 뭐 발전이 없죠. 먹을 게 없어. 아, 네. 먹을 게. 네.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있지. 네네. 밖에 나가면 폭풍을 맞아. 네. 비바람도 맞아. 네. 하지만 비바람 맞으면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굶어 죽진 않아. 근데 내가 안전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아, 반대로 거기서 내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에 20년 전에 있었을 때는 좋았어. 먹을 것도 있었고 네네.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은행은 먹을 것도 없고 네. 그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제 나와야 돼. 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20년 전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 네. 은행은 안전하다. 예금자 보호되는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되는 게 뭐가 좋아? 네. 예,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 돼요? 그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돼요. 네. 그럼 내가 1억 투자했어. 네. 금융회사 망했어.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5천만 원 일치 손해 보죠. 5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네. 내가 삼성전자를 100억 원어치 샀어. 삼성전자 예금자 보호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망하지는 않겠죠? 그럼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내 돈이 날아가는 거지만 삼성전자를 내가 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무슨 뭐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런 증권회사가 망했어. 네. 예금자 보호 돼? 안 돼? 거기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 삼성전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네. 근데 그 증권사가 망하면 내 삼성전자 주식이 날아가? 날아가진 않죠. 전혀 날아가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예탁돼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한 거지. 아, 그렇죠. 키움증권, 무슨 삼성증권 얘네들은 브로커잖아. 중개인. 그쵸. 얘네가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투자를 정말 해야 되는 시대에 예금, 안전, 보호 이런 말을 좋아하면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있었더니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바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셔라. 여러분 머릿속에서 보호, 안전 이런 말을 지우셔라. 그것을 보호받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더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금하지 말고 삼성전자에 사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적금 은행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네.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근데 투자를 하면서 또 너무 이상한 종목들을 하기 시작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투자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량자산 중심으로 내가 매수를 하면 네.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동성도 적으니까 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뭐 연령대가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특히 젊은 친구들 네. 2030 네. 적금을 하잖아. 적금. 네. 적금 한 달에 얼마예요? 적금 뭐 몇십만 원 정도 그렇죠. 하겠죠. 적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 없어요. 네. 다 월급 받아서 쓸 거 쓰고 남은 돈으로 적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게 전부예요. 네. 자, 그러면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한번 적금을 든다고 생각해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지금도 은행에다 100만 원씩 적금 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1년 동안 1,200을 넣었어. 네. 이자 얼마야? 이자 뭐 1%. 뭐 1%. 네. 근데 1,200에 1%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들어간 기간만큼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1,200을 1년 동안 부으면 1,200의 1%인 12만 원 이자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절반도 안 돼요. 6만 원. 거기다가 네. 세금도 띄어. 그럼 네. 5만 원. 100만 원씩 1년간 1,200을 부었는데 1년 후에 내가 받는 이자가 5만 원이 안 돼. 뭐 한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백날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 그럼 1년은 너무 작으니까 그걸 네. 10년 하면 되지 않겠냐. 계산해봤어. 네. 10년을 했더니 1,200씩 10번 들어가니까 1억 2천이잖아. 이자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10년을 1억 2천 부었더니 10년 동안 1%, 1.5%를 이자 받은 것이 600, 700만 원밖에 안 돼. 네. 1억 2천을 10년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6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 이자. 그래요? 야, 그럼 얘는 달리라서 그런 것 같다. 아. 복리로 해보자, 복리. 네네. 복리를 했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가 100만 원 더 나와요. 1억 야, 2천, 800만 별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없어요. 오. 사람들이 복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거잖아. 네. 근데 이자가 높아야 복리도 높은 거잖아. 네. 근데 이자가 1%인데 무슨 복리가 높겠어요? 야, 근데 저 예전에 뭐 아인슈타인이 뭐 복리의 기적, 복리의 마법 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네. 또 말씀하니까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실제 계산기 두들겨 네. 보라는 거야. 이 저금리 시대에는 복리라는 얘기도 의미가 없다. 이거 접으셔라. 아. 우리가 옛날 금리 10%, 20% 시절에는 복리가 크죠. 엄청나게 효과가 나지. 네. 1%, 2%는 여러분이 평생 죽는 그날까지 저축을 해도 복리 효과가 나지 않는다. 아.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1%, 2%의 시대에 복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적금보다는 삼성전자 적금을 하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설령 우리가 100만 원씩 삼성전자를 샀을 때 1년에 네. 1200만 원 넣었지만 네. 이것이 주가가 10% 떨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1200이 1100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 없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꾸준하게 5년, 10년 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우량 자산들은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돈,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삼성전자 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난 10년간 실제로 지난 10년간 자녀 교육비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그러니까 거의 네. 10년 동안 삼성전자 적금한 거죠. 네. 자녀 교육비로. 음.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앞으로의 10년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오. 원금은 1억 2천이 들어가고 네네. 지금 현재 주가를 이렇게 쭉 판단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수가 약 4,500주를 오. 갖고 있게 되고 네. 그러면 약 5,000주라고 잡았을 때 지금 주가가 7만 원,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4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가격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좋네요. 네, 1억 2천 투자해서 거의 4억 가까이가 되고 야. 중요한 건 내가 주식을 4,500주, 거의 5,000주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 삼성전자 한 주당 배당 얼마인지 아세요? 한 주당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 4%? 4%? 뭐 얼마에 샀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주당 얼마 했냐면 보통 분기별로 얼마였지? 300원 정도 했고 네. 그다음에 연말에 특별 배당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총 받은 배당이 주당 2,990원 정도, 오, 거의 그렇죠. 3,000원 가까운 배당을 했어. 굉장합니다. 자, 내가 주식이 5,000주가 있어. 네. 근데 한 주당 3,000원씩 배당을 받았어. 네. 그럼 1년에 이분이 배당 얼마 받은 거야, 총? 야, 5,000주 곱하기 3,000원이니까 1,500만 원. 굉장하네요. 1,500만 원. 네. 굉장합니다. 그 앞으로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네. 물론 연봉을 5, 6천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데 네. 연간 배당을 1,500만 원씩 받아. 아. 음.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굳이 자녀 학원비로 비유를 해드렸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하게 학원비를 쓰지 않고 그 자녀에게 100만 원씩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다면 그 자녀는 삼성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네. 삼성전자에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 자녀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되었을 것이다. 네. 뭐 앞으로도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말고도 여러분이 카카오를 사셔도 되고 네. 네이버를 사셔도 돼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네이버에 입사하는 방법이 있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네이버 주식을 사서 네이버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어. 네. 근데 자본주의는 종업원 중심의 사회예요? 주주 중심의 사회예요? 주주 중심의 사회죠. 주주 중심의 사회예요. 돈이 네. 주인인 세상이니까. 음. 그러면 결국 나는 그 회사의 종업원이 되는 것보다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아.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상황을 잠시 보면요. 네. 7만 원대입니다. 7만 네. 원대. 자, 이럴 때 또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겁니까?